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의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DJ 지니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소원은요? 꿈이 없고 바라는 바, 소원이 없는 삶은 늙어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꿈이나 소원이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꿈, 그리고 소박한 소원도 다 들어주고 싶은 말랑말랑 그림책.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드림카를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헷갈림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너일 걸.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boy.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ish.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dream. 내게만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orld. 소원을 말해봐. 지루한 날들이 넌 지겹지 않니? 평범한 생활에 넌 묻혀버렸니? 이제 그만 깨어나. 넌 나의 superstar, shining star, superstar. 심장 소리 같은 떨림에 할리에 네 몸을 맡겨봐. 이제 이 세상은 오직 너의 무대. 눈물 소리 같은 파도가 내 가슴에 너의 지운이. 나는 너의 길 영원한 biggest fan.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boy.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ish.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dream. 내게만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orld. 소원을 말해봐. DJ, put it back on.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 너의 판타지를 숨김없이 널 나의 뮤직. 난 진이를 보여줄게. 넌 나의 힘. 네가 가는 손 숨김없이 난 너의 해. 너의 진이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boy.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ish.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dream. 내게만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orld.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boy.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ish.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가 함께하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오늘의 방송 순서는 다양한 그림책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는 진주의 말랑말랑 더하기,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꿈나래의 같이 봄이 간다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랑말랑 말랑말랑. 다양한 그림책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는 말랑말랑 더하기입니다. 오늘은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입니다. 진희님, 요즘 하늘을 보셨나요? 네, 저는 하늘 보는 거 좋아해서
매일매일 밤낮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늘 보는 것은 왜 물어보셨을까요? 저도 요즘 하늘 보는 게 너무 좋아서요. 아, 네, 예쁘죠. 네, 가을 하늘 아래 책 보는 것도 즐거워지는 요즘인데요. 여기저기서 전시 소식이 많이 들려서 네.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도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책 읽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 전시 나들이 가기도 정말 즐거운 계절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책 소식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전시 소식 2곳과 신작 그림책 소식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우선 대구의 수성 아트피아 어린이 예술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아테이너 그림책 전시를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윤강미 그림책 나무가 자라는 빌딩으로 전시 중입니다. 아, 네, 저도 인스타에서 소식을 접했는데 아테이너 건물 외부에서 윤감미 작가의 그림체 나무가 자라는 빌딩으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눈에 확 띄더라고요. 맞아요. 전시 건물도 너무 멋있었는데요. 네. 건물 안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미리 검색하시고 예약하시고 가시면 더 알차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림책이 가진 예술성을 활용해서 책 속 이미지를 팝업북이 아닌 실제 건물 전체에 입체적으로 구현해 놓았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네, 12월 1일까지 하는 전시니 미리 계획하셔서 청취자분들도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전시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두 번째 전시 소식은 얼른 서두르셔야 합니다. 네, 8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시라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서울 강남구 포스코 미술관에서 살아있는 책들이라는 주제로 국내 최대 규모의 빈티지 팝업북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저도 팝업북 굉장히 좋아하는데 10월 13일까지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서둘러 다녀오셔야겠어요. 네, 저도 너무 가고 싶은 전시예요. 다녀오신 분들이 책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 온 듯한 기분 좋은 전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입장료도 무료인데 어머나. 대신 키오스크에 기부를 하면 기부 금액에 따라서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인스타 등록하고 가시면 엽서도 무료로 받고 기부금에 따라 카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입장료가 기부금 개념이네요. 네, 너무 네. 좋죠. 그 기부금도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거고. 맞아요. 네. 좋은 전시가 많아서 더 풍성해지는 가을입니다. 네, 이번에는 신작 그림책 소식 전해주셔야죠. 네, 이번 신작은 제가 요즘 우울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그림책을 보고 웃게 되더라고요. 지니님은 어떤 그림책인지 알 것 같죠? 네, 저는 알죠. 저도 그랬지만 이제 진주님이 요즘 이 그림책으로 힐링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네, 제 요즘 힐링 그림책은 책빛 출판사에서 출간된 기쿠치 치키 그림책 나야나 나야나입니다. 네, 같이 보면서 얼마 전 함께 그림책 나눔했던 책이잖아요. 맞아요. 그림책을 같이 함께 낭독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힐링했던 그 그림책입니다. 기쿠치 치키 작가 그림책은 너무 유명하죠.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작가이지만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진주님 작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기쿠치 치키 작가는 1975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났어요. 건축을 공부하고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했다고 해요. 2009년 개인전에서 그림책을 직접 만들면서 그림책 세계에 빠졌다고 합니다. 2012년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를 발표하고 2013년에는 BIB 황금 사과상을 받았어요. 아,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이 출간되었는데 어떤 책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다양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네. 눈, 달린다 달려, 단품 편지, 햇님이 웃었어, 왜 좋은 걸까, 너여서 좋아, 기차 와요, 나의 비밀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신작 그림책 나야나 나야나는 어떤 이야기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겉표지부터 보시면 쨍한 색감이 한눈에 눈길을 끕니다. 네. 파란 하늘 같기도 한 파란 색상에 노랑 표범과 빨간 사자가 다정하게 껴안고 장난기 많은 웃음을 짓고 있어요. 기쿠치 치키 작가의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그림이 정말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느낌의 그림이잖아요. 표지만 봐도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느껴지고 저도 어린아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림책을 보면 표범과 사자가 서로 나야나, 나야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되잖아요. 네. 내 발톱이 더 뾰족하다고 하거나 내 근육이 더 단단하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나무도 잘 탄다고 하고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냐고 서로 자랑도 합니다. 우리 어릴 적 친구들하고 놀면서 서로 너 이거 할 수 있어? 난 이것도 할 수 있어. 뭐 이러잖아요. 아, 그렇게 자랑하면서 말했던 것이 생각나네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네. 났었는데요. 두 친구 표범과 사자의 순수한 표현들이 절로 미소 짓게 하더라고요. 제가 우울하고 힘들 때 이 그림책을 봤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뒤에 두 친구가 나누는 대화가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네. 위로받은 그림책이라고 하니 더 따뜻해지네요. 네, 이제 시간 다 되었어요. 네, 너무 아쉽네요 또. 네, 오늘은 좀 유달리 좀 짧게 느껴지는데요. 네, 네. 진주님 인사해 주시죠. 네, 즐거운 가을에 가족들과 전시도 보시고 신작 그림책 나야나 나야나 보면서 서로 뽐내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주님이 따뜻하게 위로받은 그림책 나야 나 나야 나 청취자분들도 꼭 찾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듀스 101 시즌2 나야 나 핑핑이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너를 보던 그 순간 시선 고정 너에게 눈부신 shining shining 제발 내 맘을 pick me pick me 너와 있는 이 시간 너무 빨라 불안해 멈춰줘 hold me hold me 마지막까지 pick me pick me 너는 내게 너무 예뻐서 꿈일까는 너무 두려워 기억해 제발 이 순간 Tonight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 나 네 맘을 훔친 사람 나야 나 마지막 다른 사람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 나 네 맘을 훔친 사람 나야 나 마지막 다른 사람 나야 나 내가 아닌 듯한 나 져서 내게 빠졌어 I'm so sick crazy crazy 제발 내 맘을 pick me pick me 너를 보면 볼수록 막지 못해 내 마음 이제는 call me 말해줘 내게 빠져버렸다고 너무나 예뻐서 꿈일까 두려워 빛나는 환상 속에 그대 날 바라봐줘 너의 맘속으로 들어가 함께하고 싶어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제작하는 방송입니다. 세종 FM 98.9MHz와 한밭 FM 93.7MHz에서 방송되며 다시 듣기는 유튜브 말랑말랑 그림책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오랜만에 만나는 같이 봄이 간다입니다. 꿈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봄의 꿈달입니다. 원래 이 같이봄이 간다가 지니님하고 제가 진행하고 DJ가 네. 따로 있어야 되는데 오늘 둘이 살려니까 단촐한데요. 저는 괜찮은데 어색하세요? 왠지 좀 어색합니다, 이거. 어쨌든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특별한 만남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 9월 24일 어진 작은 도서관에서 이루리 작가의 강연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강연도 듣고 작가님 인터뷰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림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출판사 이름이죠. 이루리 작가는 북극곰 출판사의 편집장이기도 하고 글 작가이면서 번역도 하고 또 강의도 하시고요. 네, 정말 부캐가 많으시죠. 네. 네, 아무튼 이루리 작가라고 하면은 여기에 그림책 전도사라는 수식어도 붙습니다. 그만큼 그림책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겠죠. 네, 워크숍도 하시고 대학 강의 또 유튜브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그림책 전도사라는 수식어가 딱인 것 같아요. 그럼 인터뷰 들어볼까요? 네, 그 전에 저희가 맨날 하는 양해지만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녹음실이 아니라 공연장에서 녹음을 해서 다소 소음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그럼 같이 봄이 간다. 그림책 전도사 이루리 작가의 만남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북극곰 출판사에서 북극곰을 맡고 있는 네, 작가 이루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작가님 뵐 때 네. 이미지가 네. 이름이 먼저 떠오릅니다. 음. 저는 이제 필명인 걸 알고 있는데요.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짓게 됐는지 그림책과 너무 찰떡이시거든요. 아, 네, 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림책이랑 찰떡으로 지으랬던 건 아니고요. 네. 그림책을 모르던 시절에 네. 제가 88학번이에요. 네. 그래서 대학교 때 문학 동아리 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학 동아리 들어갔더니 필명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왜? 이랬더니 본명으로 글을 쓰면 빨리 잡혀간다. 아, 그러던 시절. 그때는 진짜 네. 아무나 잡혀가던 시절이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왜 또 식민지 시대 문인들 보면 다 호가 있잖아요. 네. 뭐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그 문학 한다는 이제 그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호도 짓고 이름도 짓는 게 되게 유행하던 때였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한자로 짓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순우리말로 지어야겠다.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그런데 또 내 이름이 불릴 때마다 세상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길게 지었어요. 처음에는요? 처음에 길게 지었어요. 네. 그 아까 그 지각대장 쌤의 이름도 네네. 길잖아요. 네. 쌤 이기품으로는 마르지 않는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원래 지은 이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을 이루리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친구들이 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을 이루리 안 줄일래? 그래가지고 맨 뒤에 있는 세 글자 이루리가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알게 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제 이름을 부를 때 그 앞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을 이뤘으면 하는 소망을 같이 기원해 주시고 그러면 아마 그런 세상이 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외모 얘기를 제가 네.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처음 작가님을 알던 시절에 그 외모가 지금 아니시잖아요. 뭐 언제 봤는데요? 좀 세바시에서 세바시. 작가님을 뵀었고, 예.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지금의 이름 말고 서점 그 전에. 네, 프레드리. 네. 예. 그때 이제 알고 있어서.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전에 진짜 제가 몸무게 절정을 달릴 때가 있었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거의 100km 나갔었어요. 네, 그리고 네. 수염도 없으셨죠. 수염도 없었죠. 네, 수염도 그래서 없고 지금하고 너무 예, 달랐죠. 네. 근데 결정- 지금 이 결정적인, 모습이 딱 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미지가 딱 된 것 같은 네, 느낌이라서 네. 작가님 하면 이루리 작가 하면 지금 딱 이 모습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바뀌게 된 게 이제 계기가 있어요. 네, 전환점이 그게 있어요. 궁금해요. 네. 첫 번째 뭐가 먼저인지 헷갈리는데 네.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지금 봐도 털이 많죠. 손에도 엄청 많죠. 네, 이렇게 있으십니다. 많을 줄 몰랐죠, 그죠? 여기도 많고 네. 가슴을 풀어헤치면 난리 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님이 털이 많아서 아. 엄청난 털을 물려받았어요. 네. 그래서 털 자체가 저한테 아주 컴플렉스였던 거죠. 음. 컴플렉스였는데 어느 날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아, 네, 10년은 안 됐을 것 같고 제가 세바시 출연한 게 언제죠? 그게 한 7년 7년 됐어요. 된 것 같아요. 그 뒤로 출연하고 얼마 뒤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면도하다 비인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졌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왜 내 털이랑 싸우고 있지? 하는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나는 원래 털이 많은데 왜 내가 내 털을 미워하고 내 털과 싸우고 있지 않은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그래 나는 원래 털이 많잖아. 그냥 기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르기 시작했더니 생전 듣지 못하는 말을 듣게 된 거죠. 어떤 말? 멋있다는 말이 네, 있어요. 멋있으세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멋있다는 말은 아름답다는 말의 최상급인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 자존감을 가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외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못해서 성형외과를 다니거나 그게 성형 중독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온전하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갖고 태어나는 건데 그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아직 7년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쇼크가 와서 쓰러졌어요. 지금은 건강하신 거죠?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계속 이제 그 문제가 남아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협심증, 고혈압, 고지혈, 공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잘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서 다스리고 있는 거지 뭐 이게 치료가 됐거나 낫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유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술 담배는 다 끊었죠. 다 끊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 그래서 무엇보다 감사한 건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 건강을 이제 잃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겨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오늘 하루가 늘 덤으로 주어졌다는 거를 늘 알 수밖에 없어요. 알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더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바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짬이 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유효광이가 하나 잡히면 근처에 무료광이 잡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봉사가 그뿐이니까 오늘도 그림책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거죠.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Spread my wings to fly away Ride on wings sailing on the world today Sing a song reach for the sky Flying butterfly got Simba yeah I wanna fly away yeah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치봄이 진행하는 말랑말랑 그림책 꿈달의 가치봄이 간다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에세이도 보고 이루리 작가가 쓴 그림책도 보면서 에너지가 밝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직접 인터뷰하면서 느꼈잖아요. 정말로 긍정 에너지가 넘치시더라고요. 정말 에너지가 밝은 분이셨는데 전 이번에 이루리 작가의 필명을 풀네임으로 처음 들었습니다. 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을 이루리. 네. 이 이름만으로도 이 작가님이 어떤 그림책 세상을 꿈꾸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평소 저희가 이야기하던 그 그림책 세상하고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인터뷰를 우리가 오래 했어요. 들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얼른 다시 이루리 작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웃기거나 찡하거나 그 멘트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멘트는 어떻게 나왔냐면 네. 이발소 그림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옛날에 네, 이발소 네, 그림이라고 네, 있었어요. 네, 네, 왜냐면 네, 네. 옛날에 이발소에 가면은 유화가 이렇게 하나씩 네, 그려져 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발소 그림이라고 불렀다고요. 그 유화들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그냥 무명 화가들이 대충 그려서 이렇게 길에서 싸게 파는 거 이렇게 사다가 많이 걸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그냥 풍경을 똑같이 그린 것도 있고 뭐 명화를 뺏긴 것도 있고 이발소 그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은 감동은 없고 기술만 있는 그림이라는 뜻이거든요. 과연 예술이 무엇인가 이런 거죠. 누군가의 그림을 봤는데 잘 그렸어. 꽃을 똑같이 그렸네. 근데 그것뿐이라면 거긴 기술만 있는 거죠. 근데 꽃을 봤는데 눈물이 나네. 꽃을 봤는데 웃음이 나네.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그 그림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잖아요. 저는 예술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가 그림을 봤는데도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막 웃을 수 있어요. 결국 예술과 기술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술은 자유와 진심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누군가를 울려본 경험도 있고 웃겨본 경험도 있다고요. 그게 예술이에요. 웃기거나 찡하거나는 결국 우리가 영혼의 존재이고 예술이 영혼을 위한 양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제가 하는 웃기거나 찡하거나를 뭐라고 불렀냐면 비극이냐 희극이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결국 웃기거나 감동을 줘야
그 예술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걸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선배 작가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저는 좀 더 우리말로 와닿게 표현한 것이 바로 웃기거나 찡하거나죠. 저희가 할 질문 중에 마음에 와닿은 첫 그림책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마 인문학 계기하고 첫 그림책이 맞지 않을까 제가 가면을 좀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각제장 존이 왜 좋으셨어요? 지각제장 존이 충격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그러니까 제가 그림책을 보지 않은 사람은 다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니까. 그림책은 어린이가 보는 책이지, 그림책은 교육적인 책이지. 보지 않은 사람들은 보지 않고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지각대장 존을 보면 그건 되게 위험한 책이잖아요. 지각대장 존은 좀 있으면은 아마 출판이 금지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각했다고 애한테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100번 써, 200번 써.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 지금 아동학대로 붙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존 버닝햄이 그때 그렇게 그 책을 만들었던 거는 존 버닝햄은 전쟁을 겪은 세대고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시대고 학교에서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니까 순화시켜서 반송문 쓰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조차도 아동학대가 되는 시대로 바뀐 거죠. 저는 그 작품 처음 볼 때 그 존이 벽 보고 서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실제로 내가 벽 보고 서 있는 벌을 받았었냐? 아니야. 아닌데 희한하게 그 장면에서 너무 울었는데 가장 충격을 받은 거는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나는 고릴라한테 붙들려서 천장에 매달려 있다 나 좀 도와다오 했을 때 우리 동네에는 고릴라 같은 거 없거든요 하고 존이 가잖아요. 네. 그 장면이 가장 충격이었죠. 그림책이 교육적인 작품 아니야? 어떻게 선생님이 도와달라는데 그냥 갈 수 있지? 도대체 그림책이 뭐지? 라는 질문을 던져준 거죠. 그러니까 존 버닝햄의 지각대장 존은 그림책에 관해서 모르면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이루리한테 그림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을 완전히 뭐 핵폭탄처럼 던져준 작품이 지각대장 존인 거예요. 아마 아주 어릴 적부터 음악은 놀이터 노랫소리 들리면 난 늘 춤추고 소리쳐 전과 대신 가요대 백과 테이프 CD들로 가득한 책장 이상하게 빠져드는 매트릭스 기타만 쥐면 나는 지미 핸드릭스 왠지 모르게 허전했던 내 맘에 딱 맞는 테트리스 꿈꾸기 하는 매트리스 음악은 말 못한 내 맘 지금껏 숨겨둔 내 작은 세상 사랑하고 싶어 저 영화같이 그림 같은 너와 둘이 살아가고 있어 각본은 없지만 My life is like a movie 흐르는 음악처럼 깊게 새겨진 가사처럼 같이 꺼내 듣는 추억이 돼주고 싶어 My life is like a music 입술에는 성냥개비 고른 손에 비비건 비틀대며 절름발이 걸음 따라 디디던 서점보다 비디오 대여점을 뒤지던 어린이 이 티를 집으로 보내며 가슴 시리던 팝콘 대신 미군 부대 치즈볼 스크린 대신 정상하게 방관한 기스모 방바닥 객석 이불도 없이 베개만 꿰고 누워봤던 수많은 영화들이 만든 내 세계관 울고 웃었지 오맹달 주성치 친구들과 따라하며 배를 잡고 굴렀지 사춘기에 내게 왕가위가 물었지 고독에 대해 대답은 못했고 좀 울었지 일본도를 휘두르는 브루스 윌리스 따라해봤지 City of Philly Bruce Springsteen 이건 그 작품들에게 바치는 노래지 영화처럼 살고 싶은 내 인생의 OST 사랑하고 싶어 저 영화같이 그림 같은 너와 둘이 살아가고 있어 각본은 없지만 My life is like a movie 새겨진 가사처럼 같이
함께 자랐네 리듬은 흐르고 날 불러주는 가사만 돌아보면 영화처럼 살았네 필름은 돌고 있고 열려있는 결말 꿈꾸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가수가 되고 또 배우가 돼 무비와 뮤직은 듀오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는 삶의 정석이 없네 음악처럼 깊게 새겨진 가사처럼 같이 꺼내 듣는 추억이 돼주고 싶어 My life is like a music 조정석과 다이나믹 듀오가 부른 영화처럼 음악처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랑말랑 그림책 이루리 작가와 함께한 꿈달의 같이 봄니 간다를 듣고 계십니다. 웃기거나 찡하거나에 담긴 희극이냐 또 비극이냐 웃기거나 찡하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예술이라는데 저는 완전 네. 공감했어요. 네, 어떤 누구의 인생을 봐도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또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전 찡한 것도 좋은데 사실 대놓고 B급으로 웃긴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완전 좋아하죠. 네. 근데 이렇게 모두가 공감하는 웃긴 얘기가 사실 쓰기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각대장 존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네네. 네, 우리도 읽어주는 책 목록에 이게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통쾌하고 신나하는데 어른들은 보면 조금 불편한 그런 책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루리 작가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패러디한 지각대장 쌩과 함께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루리 작가의 인터뷰 이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그림책 뭐 출판사 편집장님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그 작가도 하시고 또 이렇게 강연도 하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된 뭐 이렇게 특별한 것들이 있는지 혹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림 뭐 이렇게 다 이미 하나가 이제 그림책으로 다 모든 것이 이제 이어지기는 하지만 어떤 세상을 꿈꾸시는 거예요? 전 그게 좀 더 궁금하거든요. 지금 후배 양성도 하시고 또 워크숍 같은 것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그림책을 통해서 점점 확장돼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작가님이 꿈꾸시는 최종적인 어떤 그림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아주 그냥 심플한 거예요. 처음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은 뿐이에요. 근데 그게 확산되려면은 어떻게 해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고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려면 그림책이라는 오리지널 컨텐츠가 그림책에 머물지 않고 공연도 되고 음악도 되고 애니메이션도 되고 영화도 되고 그림책 작가가 연예인도 되고 이런 세계가 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림책을 처음 만난 90년대 후반에만 해도 창작 그림책이 거의 없었어요. 네. 전부 수입 그림책이고 막 그 다 외국계 좋은 건 줄 알고 그랬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외국에서 한국 그림책 많이 수입하고 있고 그렇죠. 한국 작가들이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더 가야 되는 거죠. 더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림책을 즐기게 되면 그냥 가요를 즐기고 그냥 영화를 즐기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특히 그림책 예술에 빠지게 됐을 때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순수하고 소프트하고 평화롭고 다정하고 그 세계가 있어요. 여기 꽂힌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그만큼 소프트하고 아름다워요. 이 그림책의 세계가 그 행복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진다는 거는 대한민국이 그림책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실제로 지금 독서 인구가 적잖아요. 그렇게 적게 된 게 학교 다닐 때 책으로 고통받고 재미없는 책 강요당하고 책에 관해서 나쁜 기억이 밖에 없는데 어떻게 책을 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책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장르 중에 하나가 또 그림책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 때문에 나 다시 책 보기 시작했어요라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적인 특성 안에서 한국에서 진짜 책의 맛, 책의 행복, 책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림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본질은 한 가지예요. 제가 좋아하고 제가 행복한 그림책 안에 담긴 사랑을 더 많은 사람한테 전하는 것, 그거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림책으로 가능하다면 종합 컨텐츠 회사,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것도 해서 그림책 작가들을 정말 연예인처럼 육성하기도 하고 세계 시장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니까 먼저 도전했고 먼저 알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저희가 말랑말랑 그림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에게 그 청취자분들에게 이 그림책 꼭 읽어봐, 한번 봐봐 하는 그림책 추천해 주시겠어요? 제가 제일 최근에 네. 서평을 쓴 책이 있어요. 네. 그 이제 독서신문에 10월 달에 나올 거예요. 그거 추천. 네. 그 제목이 엄마네 식당이에요. 엄마네 식당. 네. 월천상의 출판사에서 네. 나왔고요. 네. 양선영 작가님이 만든 책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지나 제목이 되게 촌스러워. 네. 그러니까 너무 따뜻하다랄까 평범하다랄까. 그리고 막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도 아침이 되면 이제 엄마라 식당이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밥 투정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무심케 볼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아이들도 커가고 엄마 아빠도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무게를 더해가더라고요. 마침 또 그 책을 보던 시기에가 이제 얼마 전에 명절이었잖아요. 네. 명절에 우리 집의 루틴은 뭐냐면 제 부모님은 서울에 사세요. 그래서 서울 부모님 댁에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해서 강릉 부모님 댁에 가서 또 밥 먹고 뭐 하룻밤 자고 이렇게 오는 게 루틴이에요. 네. 근데 올해는 강릉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강릉 아버님이 지금 삼성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래서 이번 명절을 그냥 이렇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제 그 연로하신 부모님이 차리던 밥상에 관한 생각들이 너무 뜨겁게 다가왔어요. 엄마네 식당 안 보셨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월천상의 출판사에서 나온 엄마네 식당. 양선영 작가님.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s you wish. Everything you wanted. 가벼운 발걸음은 바람 따라 날아올라. 왠지감이 좋은 날. 달콤한 느낌. 설레는 맘 가득해 이 순간 말해줘. 다 말해줘. 너의 마음도 overlap 앞에 이뤄져. 이제 좀 믿을 만 이렇게 네가 바라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전부 들어줄게 whenever whatever. 네 곁에만 있을게 이대로 내 이름을 불러줘. Alright 언제나 너를 만나 너 갈 거야. 너에는 아름다운 이 밤 조금씩 물들어가 벅차올라. 이루어지길 너의 소원 난 나에게 말해 들어줄게. 거친 바람 나도 흔들리지 않아 손잡아. 이루리 이루리라 이루리 이루리라 모두 다 이뤄질 거야. 너를 느껴봐. 우린 one and love out. 어두운 밤 속에서는 빛을 찾을 거야. 이루리 이루리라 나를 꺼내줘. 네가 바라는 건 널 위해 말해줘. 두만에서 너를 비춰 이루리다 봄블라틀라타 널 피우리다 내 맘을 약속해. 이 순간 영원해 이대로 너를 향해 빛을 내 이렇게 네가 바라는 대로 꿈꿔왔던 그대로 전부 보여줄게 whenever whatever. 이제 내 곁에만 머물러줘. 지금처럼 나를 바라봐줘. 언제나 우리 함께 할 거야.
우주소녀의 이루리였습니다. 책으로 모두 행복한 세상, 멋진 꿈인데요. 이거 지니님도 같은 꿈을 꾸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인터뷰는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됐고요. 반쯤 담긴 컵에 대한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출판 시장도 안 좋다, 네, 그림책 네. 시장도 어둡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림책으로 행복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림책 전도사 이루리 작가의 만남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꿈달님, 오늘 네. 방송에 나온 건 이야기의 네. 절반도 안 되죠? 맞아요. 네. 나머지 내용은 같이 보면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꿈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제 또래의 친구들에게 꿈이나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같이 봄이 간다에서 만난 이루리 작가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좋아하는 일을 하자. 둘째, 좋아하는 책을 보자. 셋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자. 어려우신가요? 둘째, 좋아하는 책을 보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책도 책이거든요. 그림책과 함께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그림책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유튜브 채널과 같이봄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기획대본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봄, 편집기술 박민정, 연출의 같이봄, 그리고 저는 말랑말랑 그림책 오늘의 DJ 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은 미쳐다 알 수 없어도 언젠가는 선명히 보이